용왕은 자신의 병에 특효약이라는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신하들을 불려 어전 회의를 연다. 공부상서 민어의 동그라미. 토끼라 하는 것을 얼굴을 모르나 사기의 불친데 사기의 밑줄. 자, 중산의 소산이라 몽염의 옛일같이 애워싸야 잡을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사활용.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는 현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현학적이라고도 적어있습니다. 현학적 태도라는 거는 뭐냐면 학이 배울 학, 현이 나타날 현에서 배운 것을 남에게 자랑하는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을 수 있으니 정병 삼천내어 대장 고래를 보내서서 고래의 동그라미 분을 내었다. 분을 내어의 밑줄 화냈대요. 나아가 여쭈어대 수륙이 다르니 수중에 있던 군사 육지싸움을 어찌할지 저런 소견 가지고도 문관임을 뽐내 좋은 벼슬 해먹고 조금 위태한 일이면 무관에게 밀려하니 뱃속에 있는 것이 불에 풀 뿐이기에 변통 없이 하는 말이 고지식한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 고래가? 아니 병신들 물고기가 어떻게 육지 가서 싸워? 저 새끼들 대가리에 똥 차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관과 무관을 무관이 천대받던 당시에 대한 비판이에요. 거기 비판풍자라고 쓰세요. 비판풍자. 뭐에 대해서? 무관을 멸시하던 세상을 풍자했습니다. 공부산서가 여기서 공부산서 아까 민어였죠. 무색하여 아무 대답이 없구나. 한리막사 깔따구가 여쭈대 깔따구의 동그라미. 토끼가 하는 것이 조그마한 짐승이라 병환에 좋다면 대왕의 위엄과 덕망으로 그까짓 것 구하기 무슨 염려 있으리까. 병환에 좋다면 거기 가로 열고 염려 있으리까 가로 닫아. 뭐에 대한 이야기? 임금 예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다? 우리 임금 지려. 그러니까 말하면 줄 거야. 토끼 몇 수 바치라고 상군에게 조서를 당장 올리리라. 용왕이 또 물어 조서는 한다고 누가 왔다가 상군을 줄고 간의 대부 물치의 동그라미. 표기장은 벌떡개가 의갑이 굳세었고 갑옷이 딱딱하고 10발을 갖추었대요.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 꽃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퇴를 다하고 제 고향이 육지이오니 조서를 주어 보내소서. 그래서 개의 동그라미. 개가 다시 화가 났습니다. 뭐래요? 말을 못하여 입에 개거품을 흘리면서 10발을 엉금엉금 기어나와 변명한다. 수궁의 벼슬들이 인간과 같지 않아서 세도로도 못하었고 청으로도 못하었고 풍채와 명망으로 선택하였기로 민어는 뱃속에 갑풀 들어 장인에게 요긴하였고 이름이 이용만민이라는 백상 민자인 고로 공부상서 도민은 맛이 좋고 풍채가 점잖으되 이름의 위자에 쓸 한자가 없고 아래에 고기 어자가 안 들었다고 상서 등용 못하는데 한림학사 깔따구의 밑줄 이우상서 농어의 자식 밑줄 간의 대부 물치 밑줄 숭어의 자식 밑줄 저희 집 세력 체크. 아직 전내나는 것들 어린 새끼들이 요직에 벼슬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이에요? 권력 세습에 대한 비판입니다. 권력 세습 비판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무 이치도 모르고서 방 안에서 장담하기 저리하나 수륙이 다르니 용안이 한 조서를 상군이 들을 순간 저희들이 조사하고 저희들끼리 가라고 하세요. 뭐하고 있어? 아, 저 새끼들은 뭐야 세도를 권력을 세습받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뭐해라? 니들이 직접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왕이 들어보니 불쌍한 무관들이 문관들에게 평생 눌려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이다가 이를 때를 당하여 큰 싸움이 나겠거든. 용안을 비쓱 들어 백의재상 궐어의 동그라미 돌아보며 토끼간을 구하기에 시각이 급한데 문무가 불화하여 골랐을 수 없으니 문무간에 보내시라를 선생이 청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인간들의 인심이 사나워져 산에서 생활이 힘들어지자 산군은 짐승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노루가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 산중 짐승이 다 모이고 기린 밑줄 뜻밖의 왕래하셨으니 무슨 음식 장만하여 대접을 해야 하지? 여기서의 기린은 이제 우리 전설 속의 동물 기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군이 노루를 축혀 세워 아마도 늙은이가 인사를 더하는구나. 장선생 노루가 모임차에 늙은 로자 있는 거로 저런 말을 먼저 하재. 자, 여우가 썩 나서며 여우의 동그라미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 방과 도토리를 많이 모아두었으니 가져오라 없어서 상군이 좋다 하니 쥐와 다람쥐가 애써 주워 모은 것을 다 갖다 바쳤구나. 뭐하고 있냐? 희생하고 있다.
좌중이 나눠 먹어는 상군이 하는 말이 얘들아 근데 있잖아 우리 고전소설에서 산군은 뭐냐? 호랑이. 예 그래서 여기서 다 호랑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실과 거꾸로 말해봐 뭐냐? 과실이다. 과실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열매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실과 아래다가 열매라고 써주세요. 나는 열매를 먹지 못해. 왜? 고기 먹어야지. 무엇으로 요기하지? 여우가 또 나섰대. 상군인 그 좋은 먹성에 작은 짐승은 간에 기별도 안 갈 테니 열량에도 팔릴만치 살찐 멧돼지 큰 자식을 가져오라 하옵소서. 상군이 좋아라고 여우를 활썩 부추겨 호선생 여우가 얌전하여 내 식성을 동하는고 내 옆에 앉으시오. 여우가 하하 웃고 팔짝팔짝 뛰어가 상군 옆에 썩어 앉으니 멧돼지가 분이 나서 여우를 깨물잔들 임금 곁에 붙어 간신짓을 오래 하는 것이요. 상군 옆에 앉았으니 호랑이의 위엄을 빌렸구나. 상군 옆에 앉았으니 호랑이의 위엄을 빌렸구나의 밑줄. 우리 이거 사자성어 하나 있다. 뭐 있냐? 호가호위. 호가호위.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호는 여우 호자고 뒤에 호는 호랑이 할 때 호자예요. 알겠죠? 구미호 할 때 어찌할 수가 없었으니 제 분을 못 이겨 백자 깨진 것을 입에 물고 으득으득 깨물면서 큰 자식을 바쳤다. 뭔 말이야? 호랑이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자 상군이 그 입으로 양볼제비 먹을 적에 여우가 옆에 앉아 자랑하기가 무섭구나. 이 새끼 여우 미친놈입니다. 저희들이 못생겨서 남에게 복귀여서 걱정하지. 나같이 행세하면 나같이 뭐 처세를 잘하면 아무 걱정 하나 없지. 남의 무덤 밭장 옆에 굴을 파고 엎드렸으면 사냥꾼이 암말에도 불을 지를 수 없고 쫓겨가다가도 오줌만 누면 사냥개도 할 수 없고 아무데를 가더라도 죽어나는 사람에게 비위만 맞추면 일생평안한 신세 거저 남의 일에 참여하고 놀제 하면서 본인이 뭐하고 있다? 본인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담을 한참 하는데 곰의 동그라미 매우 의기 있어 나앉으며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모인 것은 산속에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라더니 사냥개는 없애려 하되 포수 무서워할 수 없고 애잔한 쥐와 다람쥐가 겨울나기로 마련한 살림을 다 빼앗겨 부모 찾아 군길 터요. 가세가 부족한 멧돼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을 보았으니 오늘 저녁 또 지내면 여우 눈에 못 보이는 무슨 환을 당할지 그놈의 웃음소리 뻐져라 못 듣겠네. 그만하여 파합시다 라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곰이 바로 뭐가 돼? 뭔가 이 비판하는 입장이 된 그 인물을 대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민어는 고사를 들어 육지의 위태로움에 대해 경고했다. 민어가 육지가 위태롭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그냥 가서 하라고 했죠. 깔따구는 용왕의 조서를 산군에게 전하는 일에 자원했다. 자원했어요? 꽃게시키라고 설명했죠. 고래와 벌떡과는 문관들이 자신들을 청거하자 화를 냈다. 둘 다 분을 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노르는 멧돼지의 큰 자식을 팔아 기린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기린에게? 아니 호랑이 산군에게. 그래서 틀렸고요. 멧돼지는 분을 사귀지 못해 백자를 까물고 여우를 공격한다. 아니요. 백자를 깨물면서 자식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한이 맺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어전회의, 니은은 짐승들의 회의입니다.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특정 상황에 대한 참석자들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 다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기억은 참석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피해가 늘어나는 양상을 맞죠. 기억은 토끼 간, 니은은 산속에 폐단을 없애는 일을 위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은 소집자가 특정인에게 결정을 일임하면서 벌어에 대한 이야기. 참석자들이 특정 결론에 합의? 뭐야 멧돼지 먹기로 합의했어? 안 했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하나의 안건에 대해 여러 참석자가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기억은 뭐야? 특정 참석자 여우가 해법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부분은 뭐예요? 그 권력 그 세습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재 적용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있다. 맞는 말인가요? 오호 잠시만. (1번) 맞는 말 같은데 등용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 뭔 내용이었냐? 저기
이용망민이라는 민자인 거로 공부산서이고, 그치? 그리고 뭐 도민은 안 돼서 뭐 한다. 그러니까 민자인 고로 공부상서 이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저기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인물들을 비련하고 있다. 그거 걔네잖아. 그 누구냐? 젖비린내 나는 애들. 그 다음에 인재 등용 과정에서 부조리한 사례들. 이거 아까 세습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인물의 특성과 이름 아까 뭐 민자 뭐 해가지고 뭐 불고기 어가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있었고, 제안의 비현실성을 제적하면 현실적 제안이냐? 아니 이 새끼들 니들이 가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세도정치 밑줄 지배계층의 부패와 세력 간의 반목과 갈등이 괴담한다. 또한 세도가의 권세로 등용된 관리들 밑줄 조정의 요직 밑줄 세력 다툼에 골몰하고 혼란해진다. 그 결과 조정은 지방 통제력을 상실 밑줄 지방 관리들은 개인의 안위만 중시한 채 백설을 수탈한다. 퇴별가는 수궁을 조정 밑줄 육지 동그라미 지방에 대응시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했으니까 수궁은 중앙을 말하는 거고요, 육지는 지방이래요. 자 봅시다. 무관인 고래가 좋은 벼슬 해먹으며 위태한 일이면 무관에게 밀어버린다고 문관을 비판하는 것은 당시 세력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다. 맞는 말이죠. 저희 집 세력의 영향으로 전내나는 것들, 이거는 뭐야? 세도가의 권세, 맞는 말입니다. 수륙이 다르니 용왕이 한 조서를 상무에 들을 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이야기, 맞는 말. 상군 옆에 앉아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 자랑하는 여우의 모습은 조정에 진출하기 위해 세도가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야, 조정에 진출하기 위해냐? 이게 지방관리 욕망이냐? 지방관리가 누구라고? 산군이라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었어. 이해됐죠? 쥐와 다람쥐가 겨울나기로 마련한 살림을 다 빼앗기고 멧돼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을 보는 국면은 지방관리들의 수탈로 안위가 위협받는 현실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